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4일이죠. 목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8TV 어서들 오시고요. 네, 유튜브 추석 부르죠. 형주님, 양영숙님, 해피정님, 한사발님, 이영란님, 0002님, 백만부자님, 대제비제이님, 두려움없는 자유님, 단풍이님, 대세상승님, 이순희님, 윤영숙님, 배제트님, 미스터 킴님, 가치나님 어서 오시고요. SKSMS님, 그리고 미루님, 재벌집 막내 삥뿡님, 긍정의 힘님, 즐거운 인생님, 양봉어자 팜스톡님, 문영민님, 찌리구리님, 박혜성님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상상 이상으로님, 데이지님, 로사님, 빨강망토님, 파송송 양봉탕님, 이경춘님, MG님, 부자 이글로님 어서 오세요. 짱순이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주식부자 회화달님, 어썸리치님, 안동부자님 어서 오세요. 네, 똥딱이 아닙니다. 네, 박경숙님, 담비랑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MH님, 부자 오빠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한마디만 합시다. 네. 망합니까? 네? 망해? 쫄았어요? 망해? 삼성전자 이제 망하는 겁니까? 내가 예전에 하이닉스, 네? 그때 기억나지? 여기 하이닉스 이렇게 떨어질 때요. 네. 모건 스탠리. 요때 방송이었지. 요때 방송. 네. 그래서 내가 방송 제목이 뭐였어요? 그때 기억나시죠? 하이닉스가 그래서 망합니까? 안 망합니다. 망할 것도 아닌데 뭔 걱정을 이렇게 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뭐 남의 방송을 듣고 와서 다른 사람 방송 듣고 와서 다른 사람은 이러는데 저러는데 뭐 그걸 나한테 왜 얘기하는겨? 네? 삼성전자 13만 원 갑니다. 네. 됐죠? 됐습니까? 삼성전자 13만 원 갑니다. 이제 가서 다 전달해. 성투사가 13만 원 간다는데요. 아니, 그 2만 5천 원이 무슨 의미인지 아냐고. 2만 5천 원인지 아니야. 4만 원이라고도 뭐 난리 나는데 4만 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냐고. 삼성전자니까 3만 원 간다. 이런 장난식 얘기하는데 3만 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냐고. 에? 무슨 의미인지 아시냐고요. 그러면 다 같이 망하는 거야. 에브리바디가. 삼성전자가 내려가면 오늘 삼성전자 빠지니까 어때요? 삼성전자가 내려가니까 어떻습니까? 주가 내리잖아요. 에? 어제 삼성전자 올라니까 어때요? 주가 오르잖아요. 가난한 거 아닙니까? 가난한 이치잖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생각해봐. 뭐 2만 5천 원이요? 4만 원이요? 그럼 지수가 2,400까지 빠져야 2만 5천 원이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2천이 깨져야 되는 얘기야. 그러면은 종목들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지옥이야. 헬이라고. 오늘 1,900개 빠졌습니다. 종목이요. 장이 빠지면 투자 심리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가 내려가서 시장을 끌고 내려가 버리면 올라가는 게 없어. 올라가는 게 없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10개 갖고 있는 사람이 7개 빠지는 거하고 100개 갖고 있는 사람이 70개 빠지는 거하고 뭐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응? 아무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삼성전자가 말이 됩니까? 지금도 말이 안 돼, 가격이. 56,000원이 말이 됩니까? 삼성전자 56,000원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삼성전자에 대해서 정말 말들 많은데 나는 이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56,000원까지 떨어졌어. 그래, 뭐 가격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56,000원까지 갈 만한 근거를 제시해봐. 네? 종목 수가 많으면 이런 날은 죽어납니다. 죽어나요. 오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뭐 한국전력이든 또는 뭐 오늘 만도도 많이 올랐네요. 그죠? 올라간 종목들도 있거든. 근데 많지 않은 중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버틸만 해요. 근데 많은 종목들 중에서 올라가는 건 몇 개 있고 나머지 다 빠진다? 답이 없지, 솔직히. 당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계좌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할 건데?
삼성전자가 나한테 없더라도 여러분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삼성전자가 빠지면 여러분 계좌가 빠지는 거라고. 이러면 주식 투자를 안 하고 그냥 어디 나가 놀아버려야 돼요. 접어버려야 돼. 그죠? 인버스나 사놓고 탱자탱자 뒹굴어야지. 그런 거잖아요. 안 빠졌네요. 나도 안 빠졌어, 많이. 많이 안 빠졌어요. 왜?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내려가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 이제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보자. 더 내려갈 만한 근거가 뭐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실적이 나빠집니까? 업황이 나빠집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삼성전자. 아니 뭐 이재용의 뭐 경영 능력이 어쩌고저쩌고 뭐 그럴 수 있어. 이재용이 뭐 잘못했을 수도 있어. 또는 뭐 삼성전자 뭐 이사진들이 뭐 경영학도라서 뭐 기술을 뭐 천시한다 그래 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삼성이 뭐 점점 내리막길 걷는다.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실적이 나쁩니까? 예? 삼성전자 실적이 나빠요? 안 나쁘다고요. 나쁘지 않아. 오히려 반도체 쪽에 집중하고 있는 하이닉스를 더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느냐? 반도체 업황이 꺾이게 되면 삼성전자는 대체품이 있어요. 핸드폰, 가전, PC 등등등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반도체는 꺾이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반도체가 꺾이느냐? 아니지. 반도체 꺾일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어. 오늘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하이닉스 오늘 20만 원 찍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다? 네. 하이닉스 수익 잘 나왔어요. 땡큐 베리망치 이런 거 전혀 얘기가 없네. 하이닉스 지금 100% 넘었잖아. 근데 꽉 3점만 가지고서 그냥 왜 이렇게 떨어지나요? 죽겠습니다. 이 얘기 하는데 하이닉스가 100% 넘게 올라가고 있고 3점 기가 빠져봤자 10몇 프로야. 네? 이 상태이면은 계좌가 지금 이상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좌가 이상한 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그잖아. 네? 여러분 하이닉스는 없고 삼성전자만 있어요? 왜? 하이닉스도 있어야 되잖아. ST7이니까. 아니에요? 하이닉스 수익은 많이 나왔잖아요. 100% 넘게 나왔잖아. 누가 하이닉스 팔고 삼성전자 사라고 그랬어요? 왜 닉스가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렇죠. 오로지 삼성전자만 집중하는 이유는 뭐예요? 포트를 구성하자니까? 몰빵 치지 말자고. 제발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니? 내 방송을 늦게 들었어도 14만 8천 원에 샀으면 수익일 거 아니요? 아니에요? 이때 내가 얘기해도 공개 방송으로 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매수 가격이랑 다 얘기했잖아요. 매수 여기 서킷 브레이커 때도 매수했지. 이때도 매수했지. 충분히 얘기했잖아요. 매수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16만 5천 원에 오면은 타이밍을 잡아보자. 내가 안 산 거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매수 의견을 여러 번 드렸지만 안 샀어. 라고. 그죠?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삼성전자 일단은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내려가는 거. 골든크로스를 보고 사자. 그 얘기 하는데 지금 계속 사죠. 그러니까 힘든 거 아니야? 나 16만 5천 원이, 16만 6천 원인가? 평당가 요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5만 9천 원이, 아니, 16만 원, 6만 6천 원인가 그러죠? 네. 요거고, 그 다음에 5만 9,600원에 월급 정모 한 번 더 산 거, 그거 말고는 산 게 없어요. 왜? 기다리면 돼요. 주가가 올라온다면서 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중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내려가는 종목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하이닉스가 있고 삼성전자가 있으면 사실 계좌가 그렇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것들이
ST7이 삼전 우가 있죠. 네.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는 이제 수익 다 들어갔죠. 수익 다 들어갔지. 근데 현대차 EUB, 그 다음에 기아는 지금 또 마이너스로 살짝 들어가나요? 이거는 한번 먹고 판 거라서 마이너스로 보기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수익 내고 팔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대차 쪽은 전부 다 수익이야, 이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는 지가 많이 밀려봤다 마이너스 15%일 것 같아요. 얘는 100% 넘었지. 모비스 수익이죠. 여기 현대차 EUB 아무리 떨어졌어도 지금 65% 나옵니다. 수익률. 배당까지 치면 더 많아요. 현대차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계좌에서 걱정할 게 없다는 이야기가 이거지. 그죠?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한다. 그런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지 않고 그냥 하나로 질러버리는 거야. 근데 그 종목이 우연히 올라가면 좋지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박살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포트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 걱정들 하시는데, 좋아. 삼성전자만 일단, 네, 보유했다 치자.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자동차도 없고, 하이닉스도 없고, 그냥 3전만 몰빵이야. 자, 3전만 몰빵했을 때는 어떤 전략을 취하시면 될까요? 난 3전만 몰빵이야. 제가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2022년도 말. 요때. 요 시장을 보자. 요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죠? 삼성전자 몰빵 치신 분들 고점에서 몰빵 쳐가지고 마이너스 40%인가 까였었죠. 그때 30 몇 프로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 해드렸어요? 망합니까? 똑같은 얘기했어요.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망합니까? 안 망한대. 안 망하는 거 알고 있어. 실적이 그럼 지금보다 더 나빠질까요? 좋아진대. 그럼 뭘 걱정할 게 있냔 말이야.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만 걱정인 거지. 자, 여기도 저점인 것 같았지만 한 번 더 깠어요. 그 최저가 한 번 더 깨졌지. 시장이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 이거 삼성전자를 봐요. 주가랑 똑같이 움직입니다. 왜냐면 삼성전자니까 주가랑 똑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 봐봐요. 그 당시에 주가 상황입니다. 요 모양이야. 바닥인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깠어. 그리고 다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근처까지 와가지고 또 위협을 해요. 에? 이런 저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이때 여러분들이 만 30% 넘는 손실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망합니까? 안 망하잖아. 실적 좋아지잖아요. 업황 좋아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여기서 삼성전자 뭐라고 얘기했죠? 이때도 3만원 간다, 2만원 간다 난리가 아니었어요. 망한다고. 이때는 뭐 별다른 얘기, 뭐 지금하고 특별하게 다를 줄 알았어요? 안 다릅니다. 그냥 살아 계세요. 살아 있으면 돼. 몰빵을 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몰빵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봐야 돼요? 내가 몰빵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몰빵이야. 그럼 이걸로 계속 승부를 봐야죠. 왜냐면 이걸 팔아가지고 딴 데 넘어갈 생각이 아니고 삼성전자로 만약에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승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방법은 뭐야? 이때 우리가 뭘 했죠? 더 샀잖아. 더 산다. 언제요? 내려갈 때 말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 올라갈 때,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그때 더 사라고. 더 사면 돼요. 아니, 뭐 2만 원이 가면 어떡해? 만 원 가면 어쩌겠어요? 만 원 가면 집 문서 팔아갖고, 집이라도 팔아갖고 사야 되는 거 아니야? 2만 원 가면 집 팔아서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지도 않아. 오지도 않아.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요. 그 가격이 올 수도 없어. 뭐 말이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죠? 네? 4만 원도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4만 원대는 건드릴지 어쩔지 모르겠네. 네. 겁이 나는 거를 지금 왜 갖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주식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려면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면은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야 돼. 포트를 구축하기 싫어서 몰빵을 친 거 아니야. 포트를 구축하기 싫어서. 적어도 7종목에 분산했으면 계좌가 마이너스로 빠질 일은 없겠죠. 아직도 수익입니다, 우리는. 네. 24년도 올해 아직 수익이잖아요, 계좌. 근데 계좌 마이너스로 들어가시는 분 많이 계시죠? 이게 포트를 구축해 놓으면 하이닉스 혼자서 다 매겨 살리기도 해요.
근데 하이닉스만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EUP가 먹여 살리죠. 자동차가 먹여 살리죠. 뭐 이제는 뭐 다른 것들 올라와서 이제 어느 정도 손실 줄여주죠. 삼성전자 하나 빠져도 다른 것들이 보호해 준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은 우량주기 때문에 망할 염려가 없어서 적당히 이렇게 해서 얘네들의 비중을 전체 시점에서 ST7이라는 것에 대한 7종목에 대한 뭐 꼭 ST7이 아니도 돼요. 대형주 쪽의 비중을 어느 정도 내가 비중을 가져가서 계좌에 채워놓고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보험 역할을 한다니까요. 네? 뭔 생활비랍니까? 배당 들으면 또 사야죠. 나는 그래서 지금 같은 타이밍은 돈만 있으면 계속 살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물론 주가가 떨어지는 타이밍에서 계속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이제는 5일선, 21선, 삼성전자는요.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세요. 이제는 저는 6만 원 정도가 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빠지는 거 지금 오바야. 왜 오바냐? 자, 물량이 지금 없는데 오늘 또 뭐 마른 수건을 쥐어짰는지 빤스를 찢어갖고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6,500원 팔아먹었단 말이야.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이놈들. 생활비? 생활비 그런 거 없어요. 밥 안 먹어요. 여러분들이 쌀값 주는 걸로 생활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합시다. 일반 종목하고 일반 종목과 삼성전자는 다릅니다. 달라요. 일반 종목과 삼성전자는 달라요. 삼성전자의 신용이 많다. 실제로 신용시장에 개입하는 게 0.27밖에 안 됩니다. 보통 이 정도 들어왔으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겠죠. 네. 근데 여기 봐봅시다. 삼성전자와 일반 종목은 다른데 일반 종목에 만약에 신용이 들어와가지고 막 관여율이 7% 이상 막 나와버렸어. 그래서 고신용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여버리죠. 한 30% 빼면 반대매매 와라랑 나오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30%를 깔 수 있어, 없어? 지금 매수자들 보면은 대부분 6만 원대 걸쳐갖고 매수 들어간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위에 물린 사람도 있겠지만 밑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지금 신용이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요 구간이 지금 요 구간에서 매수한 사람들이야. 이 신용이 늘어난 게. 그럼 삼성전자 여기서 30%를 더 까야 되겠다. 이거는 아주 아동적인 발상입니다. 삼성전자 30% 까면 지수는 얼마큼 빠질 것 같아요? 여기서 삼성전자 30%더 까인다. 그러면 3, 5, 15, 15,000원 까이니까 한 4만 원 좀 가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 4만 원 생각 얘기하는 건가? 그런 근거인가요? 삼전과 일반 종목을 같이 생각하면 안 돼. 만약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시가총액이 낮아가지고 이제 막 한 20조짜리다. 에? 30조짜리다. 그러면 상황이 다를 수 있어. 왜냐면 걔는 때려 죽여도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이 크지 않아요. 근데 얘를 30% 까버리게 되면 시장은 그냥 끝이야. 그 여러분들이 그 어떤 좋은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마탱에 가는 거예요. 샌드위치 안 먹고 보낸다고요? 쌀값에 보탤게요. 재벌집 막내 핑퐁님 재벌집,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재벌집 막내 내라침 맞아요, 근데? 샌드위치 안 먹고 보냅니다요. 공이 한 3개는 빠진 것 같은데? 네? 재벌집 아니죠? 솔직히 얘기해.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라는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신용을 빼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알아요. 여기 보시면 2000 여기 작년, 재작년 여기 상황을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어디 갔냐 이게 2020년도. 어떻게 뺀다고?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사람들이 질려서 팔게 만드는 거죠. 질려서 팔게 만듭니다. 삼성전자 지금 이미 질렸죠? 근데 어느 정도쯤 오면은 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죽어도 안 판다. 이런 사람 없어요. 자, 6만 원에 매수한 사람들은 6만 원만 얻어 팝니다. 5만 매수한 사람들은 5만 9천 원에 매수했다. 근데 주가 올라가고 한 6만 2천 원까지 올라갔어. 다시 6만 원대 떨어지면 바로 팝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나올 거예요. 언제까지? 아니, 거기까지 못 기다린다니까. 그게 나의 기준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의 기준을 생각하면 안 되고 사람들은 지금 삼성전자에 질려 있기 때문에 반등해서 빠져나올 수 있으면 무조건 빠져나오려고 해요. 왜냐?
다른 쪽에서 기회가 보여요, 안 보여요? 오늘 고려아연 같은 이상한 종목이 상한가 치고 있잖아.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그다음에 뭐 이상한 것들만 올라가잖아요. 이런 개별주들이 올라가는 장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쪽에 계속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아니, 나는 계속 떨어지는데 쟤네는 계속 올라가네? 아씨, 열받아. 네? 아씨, 열받아. 이거잖아. 아니, 그거는 거기 가서 얘기하시라니까. 그잖아요. 쳐다도 보지 말고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고점에 있는 것들이 끝난 거지 밑에 있는 것들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삼전이 끝났다면 망했다는 건가요? 다시 생각해봐. 삼전이 망했어? 망합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삼전이 망할 리가 없잖아. 여기 지금 매수한 사람들은 올라가면 다 팔아요. 그게 신용 정리야. 보시면 아십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마 내일은 미국장이 오르면 삼성이 바로 반등해 줄 거예요. 바로 반등해 주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죠. 지금 오르다 말론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네, 이렇게 해서 만약 6만 원대 넘어간다 그러면은 개인들이 당연히 매도합니다. 매도 무지하게 나올 거예요. 왜? 다른 쪽 넘어가고 싶으니까. 네? 다른 쪽 넘어가고 싶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택할 때 어떤 포지션을 가셔야 됩니까? 어떤 상황으로 가야 됩니까? 다른 방송 얘기할 필요가 없어. 다른 방송 얘기할 것도 없고 매스캠에서 얘기 떠들어대고 삼성전자에 대한 노래가 나왔잖아. 삼성전자송이 나왔잖아. 네. 주가가 올라가면 상황은 완전 바뀝니다. 네, 상황 완전 바뀌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지금 2023년도 내가 멀리 가지도 않을게요. 2023년도에 네, 그때 가서 방송들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때 가서 유튜브 요때 딱 요때 했던 거예요. 딱 요때 했던 거. 네. 지금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그때 가서 그때 방송들 한번 찾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무슨 얘기가 나온지 아십니까? 삼성전자 다 손절해라 이 얘기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삼성전자 손절해서 지금 왜 그거 갖고 있냐고 다 넘어가라고 했지. 그렇잖아요. 찰스 왕자님. 내가 댓글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네? 코스피 지수가 2600인데 삼전이 56,000원이니까 말이 안 된다고. 더 올라가야지.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2100일 때 51,000원이었는데 지금 2600에 51,000원이 56,000원이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전이 많이 빠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600이면 삼성전자가 얼마여야 됩니까? 지금 말씀 안에 들어가 있잖아. 자, 21,000원에 51,000원이었어. 2100에 2600에 56,000원이야. 말이 돼요, 안 돼요? 2100에 5만원으로 기준을 잡을 거면 2600이면 얼마가 가 있어야 되죠? 7만원은 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7만원이 아니고 56,000원이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 어? 같은 상황인데 얘가 지수가 더 낮게 나오면 주가가 더 많이 내려갔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삼성전자가 저평가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 코스피가 2600이어도 삼전은 4만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삼전이 떨어지면 지수가 같이 떨어진다니까. 지수가 같이 떨어진다고. 그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실 얘기니까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거 백날 천날 똑같은 얘기 해봤자 내 입만 아픈 거고. 네. 그냥 멀리 갈 거 없어요. 23년도 여기 1, 2월 달에 네.
1, 2월 달에 있었던 방송들 그냥 찾아보세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녹화 방송들 유튜브에 가면 많이들 있을 거야. 찾아보세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 다 손절이었어요. 삼성전자 끝났다는 얘기 나왔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똑같았어요. 4만 원 간다, 3만 원 간다, 뭐. 4만 원에 매수하겠다. 그때도 기억나시죠? 4만 원 오면 매수하겠다.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았거든. 네,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그 가격은 안 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전문가가 너무 많아. 그 전문가는 나잖아요. 그죠? 내가 전문가야. 그리고 나의 소신을 얘기하고 있어. 물론 나랑 다른 전문가가 있을 수 있어. 생각에 다른 전문가가 있을 수 있어. 그 사람들이 내 방송에 와가지고 얘기하지 않잖아. 근데 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전문가가 돼가지고 뭐 어디까지 내려갈 겁니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 하지 마. 그 이때 가서 방송 들어보시라고. 내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때 가서, 네. 그때 가서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뭐 어렵게 할 게 없어. 내가 여기서 이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때 무슨 얘기 했는지, 그런 것들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더블님이 어제 3전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오늘 빠진 거잖아요. 빨리 책임져요. 어제 3% 빠진다고 그랬지. 딱 그 말이 나 맞았잖아, 지금. 네? 그 삼전 대주주가 지금 3% 떨어질 거라고 전망을 해버리니까 주가 빠지는 거 아닙니까? 혼나야 돼요. 네. 집 주소 빨리 불러요. 안 되겠어요. 두 집 살림했어. 네. 귀환하시고, 네. 자, 다른 것만 봅시다. 그리고 이 시점과 비교를 합시다. 이 시점. 이 시점에 삼성전자 실적이 얼마였는지와 지금의 삼성전자 실적이 얼마였는지를 비교해 보세요. 가격은 그때와 비슷해요. 상황도 비슷한데 실적이 이때는 6조고 지금은 얼마야? 30조야. 네? 아니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주식을 뭘로 배웠어? 그냥 느낌으로 배웠어요?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아니면 뭐 무슨 재료가 있으니까 아니면 뭐가 있으니까 그냥 이게 떨어질 느낌인 것 같아서 그냥 팔아버리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더 빠질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걸 배웠지? 기업의 가치가 좋으면 주가가 떨어질수록 뭐라고 배웠어요? 저평가. 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런 부분들은 뭐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된다. 트럼프가 되면 2차 전지만 뒤지는 거지. 뭐 삼성전자가 뒤지겠습니까? 네. 트럼프가 되면 삼성전자한테 나쁜 게 뭐 있어. 자, 그 다음에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큰 놈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 덮으려고 삼성전자 죽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지.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이 같이 떨어지는 이유는 삼전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빠져서 지수가 못 가는 거라니까요. 외국 놈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팔아댈 이유가 뭐가 있나 난 너무 궁금한 거지. 삼성전자가 아직 밸류업 공시를 보내지 않았고 지금 보면은 반도체 쪽에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보너스를 줍니다. 하이닉스도 오늘 보니까 그 그 신입 지원이랄까 그 뭐라고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신입 사원 걔네들한테도 돈을 준다네. 네, 걔네들한테도 돈을 준대. 400만 원씩 죽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가 없더라도 가지고 계신 주식이 올라가고 싶다라면 삼성전자의 반등을 기다려야 돼요. 그거 아니면 개별주 쪽으로 돌아야 돼. 개별주로 돌아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개별주 돌아갈 때 개별주가 뭡니까? 뉴스, 재료. 뉴스와 재료를 미리 알고 들어가시는 분이 있을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고려아연이 상한가를 쳤는데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거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 있어요? 고려아연은 내가 매수했는데 언제 매수했는지 모르겠지만 매수를 했는데 고려아연이 지금 100만 원 넘어갔어. 50만 원짜리가.
경영권 분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없다고. 그럼 이거는 뭐야? 이거를 알고 매수한 게 아니잖아. 이건 운이 좋은 거죠. 운이 좋은 거야. 이해되세요? 기업의 가치나 관계가 없이 올라가는 게 이게 개별주거든. 그럼 여러분들 개별주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개별주는 내가 실력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괜찮아 보이는 주식 대충 사는 거야. 운이 그때 나한테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망하는 거지 뭐. 그냥 없는 거야 이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운이 좋은 거 한두 개가 넘어가는 게 아니야. 운이 좋은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고 실력으로 보는 것들은 뭐냐면 한국전력이잖아요. 한국전력은 지금도 사람들이 싫다고 하는 사람 이제 좋다고 하는 사람이 생기려나요? 다 사지 말라 그랬지 한국전력. 절대 안 된다고. 근데 여기서 우리 해먹고 밑에서 또 샀죠. 또 샀죠. 또 가죠. 하이닉스도 다 안 된다고 했잖아. 하이닉스 망한다고 적자 나온대. 22년도, 23년도 적자 나온다고 사지 말라고 했잖아. 다 죽는다고. 근데 적자로 끝날 기업이 아니잖아. 그럼 사는 거죠. 이런 게 뭐라고? 이런 걸 해야 돼요. 이게 투자라고요. 그냥 사놓고 언젠간 가겠지. 운이 좋으면 올라가고요. 뭐 재료가 터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느낌이 와.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뭔 일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내가 매수하고 있는 거. 이거는 실력이 아니잖아. 이거는 투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내가 분석한 대로 움직이고 내가 분석한 대로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율 이야기 또 하시는데요. 환율은 말이에요.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 내려갔을 때 외국인들은 왜 계속 팔았을까요? 이것도 지금 맞지 않는다는 얘기야. 환율이 내려갔을 때도 외국인이 팔았어. 언제부터 팔았어, 외국인들이? 7월 달부터 팔았거든요. 근데 환율이 계속 내려갔어요. 이해 안 되죠? 지금도 팔고 있어요. 근데 환율이 올라갈 때 파는 건 맞아요. 외국인들이. 근데 환율이 내려갈 때도 팔았거든. 이해가 안 되잖아. 그죠? 삼전은 엔비디아에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들은 원래 삼전한테 없는 거야.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길게 보시면 이게 답이 확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의 상황 때문에 엔비디아를 자꾸 걸고 가는데 요걸 한번 봐보세요. 삼성전자한테 원래 엔비디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뼈아픈 실수로 작용이 됐지만 원래 삼성한테는 엔비디아가 없었어. HBM이라는 것을 삼성전자가 처음에 이 카이스트 교수가 갖고 온 거를 거부했지. 그래가지고 이 카이스트 교수가 외국으로 안 가고 다행히 하이닉스한테 가가지고 하이닉스가 이거 채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HBM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가가지고 HBM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 돈 안 되게 됐어요. 하이닉스가 붙은 거 아니야. 그래서 TSM에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구도가 됐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치고 넘어가 버리니까 하이닉스 TSMC가 커버린 거죠. 삼성전자가 밑으로 빠진 거고. 네, 녹방 들으세요. 빠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엔비디아는 원래부터가 삼성전자랑 관계가 없어. 어? 관계가 없다고. 그럼 여기서 무슨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엔비디아가 터지면 좋은 거고 안 터져도 관계가 없다고. 엔비디아랑 지금 연결 안 하는데도 하이닉스 점유율이 50%고 삼성전자가 38%. 지금 이제 좀 늘어났죠? 하이닉스가 53%, 삼성전자가 뭐 38%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없는데 엔비디아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삼전의 점유율이 더 늘어나겠죠. 하이닉스 입장에서 원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걸고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잡게 되면 일단은 지금처럼 이렇게 뒤집어진 상황들이 완전히 자기 편으로 오게 되니까 엔비디아를 잡으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어차피 12단까지 끝난 것 같아. HBM4로 가자. 근데 이것조차도 하이닉스가 먼저 앞설 것 같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들보다 지금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퀄 테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 AMD, 메타, 뭐 등등등이 출격을 해줘야 되죠. AI 칩 시장에. 지금 이미 나오고 있어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워낙 강자라서 그렇긴 하지만 나오고 있어요. 얘네는 지금 보면 반독점법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텔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를 협업을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그냥 인텔을 사버리면 모를까? 네, 그런 거 아니고 협업을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뭐 비용 감소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라 하지만 인텔 지금 파운드리 고객이 하나도 없어. 근데 삼성 파운드리랑 인텔 파운드리랑 합쳐준다고 해가지고 뭔가 나올 건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Q 120짜리하고요. IQ 90짜리 2명하고 실제로 보면은 90짜리 2명이 수치가 더 높을 것 같지만 실제로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얘네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11%예요. TSMC는 60%가 넘잖아요. 이거 게임이 안 돼요, 사실. 게임이 안 돼. 근데 여기서 인텔이 하나 끼어든다고 해서 뭔가 획기적인 게 있어.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텔이 물밑 접촉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지 않을 건데요. 네. 이 파운드리가 살아날 거는요. 삼성이 인텔이랑 손잡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퀄컴이 사든가 말든가 뭐 그거는 모르는 일이고. 퀄컴도 삼성 패스한다 뭐 그런 얘기 있던데. 아무튼 삼성이 요즘에 붕괴 많이 몰려 있어요. 솔직히. 파운드리 쪽에서. 이 파운드리 쪽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이쪽을 접지를 않고 계속 진행하니까 적자가 계속 커져요. 그래가지고 실적을 깎아먹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야. 실제로 디램 쪽에서는 실적 계속 좋아요. HBM 쪽에서 지금 실적이 이 하이닉스가 많이 갖고 가고 있기 때문이지만 이쪽이 좋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좀 한번 먼저 합시다. 이번에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오면서 무슨 얘기 나왔어요? 디램 쪽 캐파 줄여가지고 HBM 캐파 늘리겠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이닉스 입장에서 당연한 거야. 왜냐면 HBM의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지금은 디램 돈 안 돼. 싸요. 싸잖아. HBM 비싸고요. 그러니까 싼 거 조금 덜 만들고 이 공장 돌려가지고 HBM 더 만들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하이닉스는 공장을 짓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이미 지어놨지만 하이닉스는 공장을 짓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2년 정도는 물량이 더 터져 나올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2026년도까지 공급 부족 현상이 해소가 안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얘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D램을 줄이고 HBM을 늘린다. 자, 그럼 여기 생각합시다.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1등이고 하이닉스가 2등입니다. D램이요, D램. 레거시 반도체.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있겠죠?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2등짜리가 D램의 시장을 줄여요. 그러면 3등짜리 걸 살 거예요? 1등짜리 걸 살 거예요? 하이닉이 삼성전자 공장을 못 사죠. 팔지도 않겠지만. 네. 하이닉스에 줄어든 D램만큼 삼성전자에게는 D램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D램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쌤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돈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뭐냐? 이거. 파운드리가 지금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키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HBM4 때문에 그래요. HBM4에선 뭐가 나온다고 해서 다이가 있다고, 다이. 요 다이 위에다가 HBM을 얹는 거야. 이제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이닉스가 이 기술이 없어요. 다이에 얹는 기술이. 그래서 이 다이에 얹는 기술은 TSMC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TSMC와 하이닉스의 합작으로다가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게 HBM4란 말이에요. 근데 삼전은 지 혼자 만들 수가 있어. HBM하고 다이하고 다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래서 얘가 지금 파운드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안 사면 그만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새로운 빅테크 애들이 AI 칩 시장을 들어오게 되면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90% 되죠. 근데 지금은 다른 애들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건 테슬라를 보면 그냥 바로 나오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 시장이 더 커질 거예요. 엔비디아가 지금 1000개를 만든다. 근데 AI 시장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2000개를 만들게 됐어요.
근데 다른 애들도 참여를 하게 되면서 뭐 300개씩, 200개씩 만들어내기 시작해. 그러면 점유율이 1000대 빵이었다가 2000대 500은 다르다고. 여전히 엔비디아가 실적도 늘고 막 하겠지만 다른 쪽에서 커지는 시장도 있다. 이걸 누가 잡느냐? 삼성이 잡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2026년도까지 형성될 이야기들입니다. 당장 빠르면은 올해 연말에도 뭐가 터질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되는 얘기고요. HBM4라는 것은 내년에 나옵니다. 내년에 나오는데 이것을 독자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엔비디아 선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AI 칩 시장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냐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지금 물량이 딸리거든요. 하이닉스 마이크론 가지고는 대답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퀄만 맞춰주거나 아니면 자기 조건을 맞춰주게 되면 가겠다는 얘기인데 삼성전자도 지금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얘가 이제 3차 벤더잖아요. 하이닉스가 1차 벤더, 마이크론이 2차 벤더, 삼성전자가 3차 벤더예요. 3차 벤더로 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돈벌이가 안 돼. HBM을 여기다가 팔아봤자, 엔비디아한테 팔아봤자 그냥 원가 보전 조금밖에 안 돼요. 하이닉스는 순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지지만 삼성전자는 돈을 많이 못 번다고, 엔비디아한테 판다고 해도. 물론 안 파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팔아서 남는 것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왜 하느냐? 왜 하려고 하느냐? 삼성전자가 지금 HBM 12단을 먼저 내놨죠. 근데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들어갔지. 이제 HBM4를 먼저 내놓을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가 또 먼저 치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지나간 거는 안 할 거야, 아마. HBM 뭐 2, HBM 3 이런 거는 아마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왜? 돈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칩을 사지도 않아.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현재 이 AI 시장의 과열을 통해서 다른 애들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운드를 잡고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면 어쨌든 AI 시장이 커진다 안 커진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문제였잖아. 모건 스탠리가 뭐 공급 과잉 때문에 뭐 큰일 날 것이다, 자빠질 것이다 해가지고 하이닉스 뭐 그렇게 지랄했잖아요. 아직도 결론이 안 났다며. 선행 매매에 대한 그 조사가 아직도 안 끝났대. 금감원에서. 아니 그거 조사할 게 뭐 있지? 또 뭘로 빠져나가게 하려고 그런 거 다 문제시 삼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이닉스 폭락했잖아요. 그때 14만 8천 원까지 떨어진 게 그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죠. AI의 공급 과잉이란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모건 스탠리 얘기 나오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 폭락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온 시장에 도배가 된 게 AI 끝났다. AI 고평가. 엔비디아가 그래서 고평가로 떨어지고 있어요? 하이닉스가 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중국에는 근데 안 파는 게 나을 것 같아. 중국 놈들은 너무 뒤통수를 많이 쳐요. 그러니까 요, 요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 반도체 결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반도체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문제야,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HBM이라는 걸 못 잡았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됩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AI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뭐 노래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그런 주가 상승의 어떤 포지션이 나오기 직전까지 주가를 떨궈서 싸게 살려는 의도가 됐든지 아니면 뭐 몇 푼 되지도 않는 배당을 더 싸게 많이 받아 처먹으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뭐겠습니까? 삼성전자가 2026년에는 특별 배당을 줄 거예요. 특별 배당이요. 제법 많이 줄 겁니다. 왜냐면 이번에 돈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걔 손절했다면서요. 화웨이로 팔아먹은 애들 손절했다고. 이게 제재를 받게 되면 골치 아플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네,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튼 네, 그런 거 있는 거죠. 그 특별 배당을 받게 될 텐데 그런 것도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번에 30조예요. 30조 넘습니다. 30 한 5조쯤 나오죠. 영업이. 내년에는 50조쯤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해가 53조인가 되어 있죠. 100 얼마큼 되는데 이게 배당 성향이 높아지고 남는 거, 배당 주고 남는 돈들은 3년에 한 번씩 얘네가 배당 성향을 조절하면서 배당금을 올려줘요. 이때 남는 돈을 주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못 받았지만 2020년에는 받았잖아요. 엄청 받았잖아. 그래서 삼성전자 그 해의 배당률이 5%가 넘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보겠다. 앞으로 꾸준하게 올라간다고 생각됐을 때는 가격을 최대한 많이 싸게 맞춰주는 것도 괜찮겠죠.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2026년까지 본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특별 배당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뭐 중간에 낮출 수도 있겠지만 AI가 계속 성장해버린다, 계속 올라가버린다 그러면 나는 계속 비싼 가격에서 배당도 많이 못 받을 수도 있잖아.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왜냐면 지금 연말 시점에서 열심히 매수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오르겠습니까? 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면 뭐 지수가 2700, 800 넘어가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삼성전자 없이 지수가 2700, 800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2700이든 2800이든 가려면 삼성전자를 무조건 끌고 올라가야 돼.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 더 떨어진다 그러면 지수도 더 떨어지는 거고, 삼성전자 올라간다면 지수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한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2026년 거 뭘 먼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겠지만, 이거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를 한번 봐봐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배당을 주기로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고요. 여기 없다고 치고, 네,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 계속 매수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당은 여기서 살 때가 제일 싸요. 그럼 여기까지 올라가면 배당이 얼마 차이 날까요? 5,500원에 만약에 지금 한 2,000원 배당 준다 치고요. 봐봐. 2,000원 배당을 주는데 이거를 내가 55,000원에 샀어. 56,000원에 샀어. 그럼 배당금이 얼마예요? 3.5%잖아. 근데 2,000원 배당을 똑같이 주는데, 왜냐면 3년간 배당이 똑같으니까 똑같이 주는데 가격을 내가 8만원에 샀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뭘 잘못 계산했어요? 이거는 2.5%가 나오는 거고요. 그죠? 네, 2,000원 배당에서 나누기 56,000원 이렇게 되면은 3.5%가 되는 거죠. 네, 1% 차이 났잖아요. 1%. 배당금이 1% 차이 난다고. 근데 여러분 1%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면 얘네들 지금 삼성전자 얼마큼 갖고 있어요? 전체 비중이 53%요. 줄여서 53%예요. 시가총액 330조에 53%를 갖고 있는 거야. 물론 가격을 더 싸게 갖고 있겠지만. 그러면 얼마 갖고 있다고? 최소한 150조는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삼성전자의 가치가 150조잖아. 150조에 1%면 얼마입니까? 1조 5천억이야. 1조 5천억. 싸게 사면 얻을 수 있는 게 1조 5천이라고. 근데 특별배당까지 더해진다고 생각해봐요. 특별배당은 한 3%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1조 5천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내가 그냥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는데 싸게 조금 더 샀더니 그게 됐다더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이제 150조라는 건 지금 갖고 있는 거고 신규 매수를 뭐 한 10조 정도, 한 20조 정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달라지겠죠. 뭐 1,000억, 2,000억 정도 달라지겠지만 2, 3년 보유해가지고 한 2년이죠. 이제 2년 보유해가지고 2,000억, 3,000억 얻을 수 있다면 안 할 거요? 하겠지. 그리고 주가도 오를 텐데. 독수리 오용계는 모릅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야. 망할 기업도 아닌데. 네네. 특별배당은 추가적인 배당입니다. 2020년대에 받았던 거. 삼성전자 그거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그때 배당을 보시면 배당이 여기 2,900원 나오죠? 그때 1,500원씩 배당을 더 준 거예요. 배당을. 여기 보시면 분기 배당으로 해서 막, 이거 안 나오겠네요? 1,500원 배당을 그때 더 줬어요. 그래갖고 그 해에 받은 게 3,000원이야, 배당. 2020년대 받은 게 3,000원. 근데 그때 내가 평당가가 53,000원인가? 그때 4만원대 막 4만원대 후반에 5만원 넘어갈 때였거든요? 왜냐면 매수를 여기서 했거든요, 여기서. 45,000원 막. 그래서 5만원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5만원 잡아봅시다. 3,000원 가지고 배당인데 그 해에만 특별 배당 받았으니까 5만원이면 어떻게 돼요? 배당 수익률이 6%입니다. 무지막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거야. 여기 25,000원 갖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여기 12,000원 갖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갖고 왔던 부분들이 특별 배당 나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만약에 여기 56,000원에 사가지고 2년 동안 보유했다 생각해봐. 그때랑 똑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빠져가지고 지랄했죠. 그래서 이렇게 바닥 잡는 척 하면서 움직이다가 특별배당 빵 터진 거야. 이번엔 특별배당이 안 나왔어요. 이번에. 여기 특별배당이 1, 2, 3년인데 여기서 안 나왔잖아요. 원래 나와야 되는데 왜? 실적이 안 좋다고 안 나왔다고. 근데 이번엔 실적이 안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가격대를 맞추고 싶겠지. 가격을 더 싸게 맞추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나오는 거지, 이제. 특별배당 소식 나오면은 2026년도에 이렇게 2020년도과 같이 미친 듯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못 사는 거야. 이때도 보시면 그때 매수해가지고 특별배당 받기다 들어오지만 봐봐요. 여기 9만 원에 특별배당 받기다 들어왔어. 3,000원 받는다고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배당 얼마 안 됩니다. 6% 못 받습니다. 그리고 주가 상승도 이미 올라가 있잖아요. 100% 넘게 올라가잖아. 그럼 얘네들이 이걸 노릴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죠. 자, 삼전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쌀 때 사는 게 정답이잖아요. 주가가 4만 원이 간다고? 땡큐. 4만 원 오면 또 사줄게. 네. 그리고요. 2만 원 간다고? 땡큐. 2만 원 오면 내가 더 사줄게. 왜? 실적이 그지 같거나 그러면 사면 안 되겠지. 실적이 좋아. 근데 만약에 2만 원까지 왔다. 그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2만 전자가 됐다. 2만 원이 왔다. 배당만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자, 배당을 일단 지금 3,000원보다는 더 받을 겁니다. 왜냐면 실적을 한번 딱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간단한 겁니다. 특별배당이 얼마 나올지 몰라. 근데 특별배당이 이제 무조건 줘요. 이번엔 줄 겁니다. 특별배당을 줄 건데 2020년도까지 이렇게 봤을 때 실적이 지금 30조, 27조 막 이렇거든?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7조, 50조, 53조 이게 조정된 수치입니다. 조정된 수치요. 그러면 이거밖에 안 주겠냐고. 2,700, 2,900, 1,500원밖에 안 주겠냐고. 더 주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3,000원 칩시다. 그랬는데도. 그냥 4,000원 나오겠지. 4,000원 칩시다. 2만 원에 내가 매수할 수 있다면 이거는 꿈의 가격 아닙니까? 내가 지금 뭘 계산을 잘못하는 거예요? 2%? 20%예요? 배당을 4,000원 받으면 2만 원짜리가 4,000원 배당 받으면 20%입니까? 2%가 아닌 거죠, 이게. 20%네. 배당이 20%라고? 네? 이거 2%가 아니잖아. 20%잖아, 배당이. 삼성전자로 20% 배당을 받는다고. 2만 원의 가격이 제발 좀 와주십시오. 내가 꼭 사겠습니다. 26년까지 보고 꼭 사겠습니다. 모든 주식 다 팔아서 삼성전자에 몰빵을 치겠습니다. 근데 그 가격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올라가기 전에 매수하는 게 그게 최선입니다. 여러분들 당장 현재, 내일, 다음 달 이걸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야.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 나쁘니까 팔자. 그건 투자가 아니라고. 뭐가 투자입니까? 얘의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형성이 되고 얘가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어떤 상황을 가지고 내가 지금 특별배당까지 본다고 그랬잖아. 그런 상황을 가게 된다면 저는 특별배당에 준하는 그런 어떤 수익률이 나오게 됐을 때 먼저 팔 수도 있어요. 2025년도에 팔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대응할 수 있겠죠. 근데 봐봐. 만약에 4만 원까지 왔어. 근데 4,000원 배당을 받는데 배당이 10%야. 물론 특별 배당이지만 배당이 10%라고. 그 해 2020년도에 배당이 10%라고. 왜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얘기지. 지금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13만 원쯤 됩니다. 왜? 지금은 우리가 그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서 얘기하지만 지금 이번 연도 실적이 37조 정도 예상되잖아요. 그럼 370조 정도가 적당한 거야. 그죠? 그러면 조금 기다리시거나 새로 고침하세요. 그거는 서버저의 문제니까요. 370쯤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조금 떨어졌죠. 370쯤 되려면 가격이 6만 원대에서 6만 5천 원. 좀 나오나요?
10% 정도 더 올라가야 되니까 봐봐요. 10%면 어디죠? 62,000원 그죠? 요도 나오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이게 50조예요. 50조. 그럼 50조면은 얼마큼 올라가야 돼요? 500조니까 60% 올라가야 되지. 60%. 60% 올라가려면 얼마 가야 됩니까? 13만 원 넘어가잖아요. 60% 가야 되면 여기 한 9만 원쯤 되는 거죠. 2026년도에는 가치가 더 올라가는데 이거는 미리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 10만 원대 이상의 가격을 생각하는 거지. 삼성전자가 이대로 10만 원이 안 가고 그냥 이대로 계속 떨어져 가지고 사라져 버려? 자, 삼성전자가 만약에 2만 원을 간다. 그러면 시총이 얼마가 됩니까? 150조입니다. 네? 삼성전자 시총 150조에 물론 되지 말란 법은 없어. 삼성전자 시총 150조라고. 그러니까 2만 원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차라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네, 그렇게 돼도 괜찮을 것 같아. 다른 애들이 올라가서 하이닉스가 300조 돼가지고 이제 시장에 1등 군림해가지고 얘한테 이제 외국인의 관심이 쏠리고 삼성전자 이제 그만 좀 놔뒀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중평균 방식에서 삼성전자만 가지고서 매번 그냥 옵션 망칠 때마다 때렸다 올렸다 하면서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이거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 나는. 개인적인 바람도 그래요. 네, 삼성전자 1등 안 해도 괜찮아. 그잖아요. 삼성전자 1등 안 해도 괜찮아요 나는. 그냥 하이닉스가 올라가든 아니면 뭐 2차전지가 올라가든 뭐 다른 걸 올라가가지고 그냥 1등 해먹으라 그래. 삼성전자로 그냥 나는 편안하게 수익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얘는 그리고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업은행이 망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은행은 망해도 KB금융은 망해도 기업은행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고려아연도 국가 핵심 산업 그거 신청하잖아요. 이거 신청이 돼서 진행이 되어 있으면 외국인들이 M&A로 들어올 수가 없어.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부자는 망해도 삼자는 먹고 살고요. 지금 내가 다른 걸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여기서 들리는 이야기, 뭐 어디서 뭐가 들리는 이야기, 뭐 HBM 때문에 망했네, 뭐 누가 이랬다느니, 이재용이 문제가 있다느니, 아니면은 뭐 정부에서 안 밀어준다느니, 뭐 견제를 한다느니, 회사가 이 분위기가 이상하다느니, 아니 회사가 봐 지금 일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 바쁘게 돌아가요. 삼성 직원들하고 어서 뭐 삼성 반도체 직원이 얘기했대더라 하면서 무슨 얘기를 전하지만 삼성 공장 바쁘게 돌아갑니다. 네.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 삼성전자의 실적이 지금은 올라가잖아.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면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실적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뭐겠습니까? 실적은 올라가는데 주가는 떨어져요. 이 반도체 퍼가 원래 이게 13배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25배 정도 나와야 돼. 25배.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적 대비 주가가 낮은 수준인 거예요. 얘는 반도체 쪽, 전기전자 쪽은 기본이 10이 아니에요. 25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시가총액 1등의 그 필연적인 숙명이야. 얘가 내려가면 다 내려가는 겁니다. 파운드리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파운드리를 저거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HBM4 때문에 붙잡고 있는 것 같다니까요. 그건 나도 자세히 알 수는 없겠지만, 네. 파운드리는 지금 아니에요. 공장 놀고 있는데 뭐 파운드리 가지고 뭐 나오겠습니까? 파운드리로 수익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답답한 거야. 지금 삼성전자 주가 내려갔다고 나 죽을 거라고 막 그러고 막 그냥 뭐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다. 더 떨어지면 더 사야지. 그잖아요? 더 떨어지면 더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겠어요? 문제는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게 문제야. 그 떨어질 때마다 사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려갔다 올라갈 때 노려서 사세요.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 또 떨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럴 때 또 돌리면 또 사. 지금은 사실 이런 가격이 여러분들이 오기를 너무너무 바라지 않았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막 올라가서 날아가기 시작할 때, 막 85,000원 막 넘어갈 때, 우리는 여기서 샀는데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 그때 가격이 있었으면 나는 왜 그때 못 샀지? 왜 그때 안 샀지? 그 얘기 했잖아. 근데 지금 그 가격이 왔는데 더 떨어질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망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돌아선다? 난 이것도 너무 웃기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사고 싶었던 그 가격이었는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 그때는 과거지. 과거에는 3만 원이 아니라 여기 뭐 만 원대도 있고 막 그랬어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떨어지는 시점에서 내가 샀는데 또 떨어지니까 그게 더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떨어질 때 그냥 냅둬. 어제 샀는데 오늘 또 떨어졌어. 아, 열받네. 씨. 그러지 말고 적어도 골든크로스를 보고 사세요. 그러면 됩니다. 뭐가 문제야? 네. 카카오하고 삼성전자를 같이 비교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일반 종목과 삼전을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도 그냥 주식이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그냥 주식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그냥 주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카카오는 뒤졌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이상해지지 않았잖아요. 삼성전자는 그렇게 뒤지면 시장이 이상해집니다. 지금은 삼성전자 대체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총이 가장 큰 게 지금 145조쯤 되는 거 하이닉스예요. 2등이. 얘는 지금 시총이 3,337조 내려갔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시총이 100도 넘어간 적 있었어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팔으라고 내가 얘기하잖아. NC소프트, 뭐 카카오, 네이버, 뭐 JYP 뭐 이런 거, JYP 같은 거 뭐 이런 거 죽으면 다 그냥 쓰러지는 거야. JYP 없어진다고 시장이 큰일 나지 않잖아요. JYP 없어지면 시장 큰일 납니까? 시장 큰일 안 납니다. 그냥 팔면 돼, 이런 거 그냥. 고점이면 팔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이버 이런 거 없어진다고 큰일 나요? 상폐된다고 큰일 납니까? 큰일 안 납니다. 기껏해야 20조짜리야. 네. 여기서 내려간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습니다. 삼전은 이렇게 내려가면 주식시장은 망하는 겁니다. 그럼 국장은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데모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전만 내려가는 게 아니야. 모든 주식이 내려갑니다. 그거 아니면 3점만 죽이고 다른 애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3점만 죽이고 다른 애들 올라갈 때까지 하는데 적어도 10년은 걸릴 겁니다. 왜냐면 지금 아시죠? 시가총액이 현대차가 50조가 안 돼요. 근데 시총이 5위인가 그러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JYP만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보면은 고점에 있는 거 NC소프트 뭐 이런 거 봐봐요. 아, 이거 뭐 영향력이 없어. 얘네들 영향력이 없다고. 지가 빠지든가 말든가요. LG생활건강 이런 거 빠진다고 뭐 황제준이 뭐니 막 그랬는데 이거 빠졌다고 뭐 시장 영향이 있었습니까?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떨어질 때 끝도 없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삼전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죠? 이거를 알아야지 됩니다. 이거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지 서서히 죽어갈 수는 있어요. 삼성전자가 서서히 죽어갈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뒤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다 같이 죽자는 거야. 죽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 뭐 개별주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서킷 나올 때 올라간 주식이 있습니까? 어디 잡주나 올라가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죠?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동학개미 운동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이 통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어디로 가 있어? 미국으로 가 있잖아. 그러니까 국내에 사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좀 해볼까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뭉치지 않고 있는 거지. 이제는 삼성전자에게 어떤 호재성 재료나 뭔가 기대감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인들 매수가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개인들이 지금 다른 쪽으로 움직여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올려주고는 기관이나 외국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가 멈추는 시점. 어제는 지수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나오게 되면 지수는 계속 눌려요. 전자는 계속 눌릴 수밖에 없어요. 매도가 많으니까. 사줄 사람이 없어요. 개인들한테 기대를 해볼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오게 되면 매도가 나오는 순간 동안은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외국인 매도가 멈추게 되면 아시겠죠? 답은 거기에 있잖아.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압도하는 물량이 들어와 주게 되면 그럼 되는 거잖아요. 실적이든 뭐든 다 지금 완전히 괜찮잖아. 지금 그거 대비 다 저평가잖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말이 안 돼? 가격이 싸네? 매수해야 되겠네? 하는데 뭐 때문에 매수 못하는 거지? 매도가 계속 나와서 주가를 계속 끄집어 내리니까.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만 나오면 돼요? 외국인 수급만 돌아서면 된다. 주가는 기업 가치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기업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싸냐 비싸냐 그것만 있는 거야. 쌀 때는 노려보고 있다가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사는 겁니다. 근데 기업 가치가 나쁜 거는 좋아져도 사면 안 돼.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도 또 떨어지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건 내년에 생각하시고요. 내년에 일단 공매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막 올라가 있는 것들 막 그냥 흥분하고 막 따라가고 막 다른 거 봐봐라 다 죽었지 막 그러면서 그냥 2023년도 초반에 있는 방송들, 유튜브 방송들 다 찾아서 보세요. 삼성전자 관련한 방송들 찾아서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시장은 돌고 도는 거고, 그리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아시겠죠? 슬퍼하지 마. 내일은 지금 미국장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오늘 미국장이 올라가면 내일은 또 삼전도 오르겠죠? 그러면 내일은 또 무슨 노래를 들어야 돼? 아쭈 올라가쭈 그 노래를 또 들어야 될 거 아니야. 테슬라 폭등이네요. 엔비디아 상승세. 뭐 일단 미국장은 일단 올라서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내일은 또 좋은 노래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미리미리 들어오고 어제는 또 좋아서 틀어놨지만 네 오늘 요 노래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궁금하신 분들은 네 그때 가서 들으시면 되고 유튜브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미국장이 오늘 기술주 쪽 반등을 통해서 올라가면 내일은 오히려 하이닉스가 떨어지고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녹화하겠습니다.